자,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번 글의 요지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네, 제일 첫 번째 문장, 바로 글의 요지가 잘 나타나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법으로, 그런 법으로, 현재 있는 법으로 동물들이 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묻고 있고요. 전문가,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 문제 대답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 현재 지금 법률은 동물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property, 재산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mere resource, 하나의 자원이나 재원이죠. 그래서 인간이 쓰고 인간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이런 식의 정의로는요, 동물들이 meaningful legal protection, 의미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표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pit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pit은 원래 구덩이거든요. 근데 구덩이인데 그 동물들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같은 거 있죠. 그 안에 우리 같은 데 가둬서 서로 막 싸우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it against라고 해서 겨루다 싸우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어렵지 않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현재의 법으로는 동물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그래 요지를 묻는 문제인데 일단 모차르트 얘가 먼저 나오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가 나오네요. 자, 모차르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불쌍하게 가난하게 죽었죠.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엄청난 과학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굉장히 poor communicator, 말을 잘 못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말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랍니다. 자, 이런 예들로부터 thus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in one field, 한 분야에서 뛰어난 지능과 뛰어난 재능을 누린다 하더라도요. 그 재능은 주로 한 분야에만 한정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 분야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자, 나론니 또 버러스 구문이죠. 자,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지적으로 비슷하지 않고요. 또한 진정으로 재능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두 애가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죠. 한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날 수 있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3번 일단 코치 얘기가 나오는데 코치가 빠지기 쉬운 an easy trap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Fail to point out the positives because you were so focused on identifying what else is needed to do to improve. 자, 이겁니다. 코치들이 so focused, 너무 열중하는 거죠. 어디에? identify라는 말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뭐를요? to improve. 운동선수들이 더 향상이 되려면 what, 어떤 부분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요. 선수들이 가지는 positives, 긍정적인 측면들을 point out, 딱 집어서 말해주는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코치들은 왜 이렇게 reinforcement, 긍정의 말을 해주는 걸 실패할까요? 왜냐하면요, 선수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이 한 일이 noticed, 주목받고 있고, 그다음에 appreciate,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요, 만약에 코치가 그 운동 선수들의 노력이나 좋은 향상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communicate, 전달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운동 선수들에게 전해준대요.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로 하여금 question, 의심이 들게 만드는데, 자, whether, 어떤 거에 대해서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향상이 정말로 인정받고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뭘까요? 코치가 그 선수들의 노력이나 향상을 알고 있다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를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칭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이 지문을 읽고 선생님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잘하는 부분 또는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 또 더 배워야 할 부분, 그런 거에만 너무 쌤이 집중을 해서 아이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또 해보았고요. 이 지문처럼 앞으로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 요즘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죠?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딱 그래 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네요. 자, 어떤 관계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현명하게 다룰 때는요, the starting point, 출발점은 항상 자신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글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입니다. 표현 딱 봅시다. be fraught with라는 표현은요, 특히 안 좋은 뭔가로 막 가득 찰 때 쓰는 표현입니다. 좋지 않은 뭔가로 가득 찰 때. 그 다음에 by understanding your own reactions and hot buttons. hot button이라는 말은 뜨거운 버튼인데 딱 누르면 딱 폭발하는 막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들 있죠. 자, 여러분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을 더 잘 이해하려면 또는 남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을 먼저 충분히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뭘까요? 이 글의 소재는 Human Wildlife Conflict가 되겠죠.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은 뭡니까? 야생동물을 위해서 이런 preserves, 어떤 보호구역이나 또는 refuge, 피난처들이나 또는 공원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does little to solve,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natural resources, 자연 자원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지 굉장히 작은 환경의 부분만이 공원 안에서 따로 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게다가 어떤 문제도 있습니까? 그렇게 공원이나 보호구역을 만든다고 한들 야생 동물들이 우리가 정한 그런 바운더리를 지키지 않고 또한 그 공원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주제물이 나오네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 제일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과 인간 간의 관계가 갈등이 잘 해결되려면 뭡니까? Ways must be found. 자, 인간과 야생 동물이 coexist harmoniously. 굉장히 함께 조화롭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 됩니다. without 뭐 없이요? 서로에게 대한 adverse impact는 안 좋은 영향이죠. 안 좋은 영향이 없이도 아주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모색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죠. 자, 다음 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어떻게 시작합니까? climate issue로 시작을 하죠. issue of climate change로 시작하죠. 이게 the most pressing이라는 말은 urgent, 긴급하고 사안이 촉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climate change가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워밍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오늘날. 그리고 20년 뒤에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기의 변화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빠르게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나 장비와 현재 사회적 구조로는요, 이런 기후 변화를 적절하게 매니지할 만큼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서 prosper, 번영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대요. 효과적이지 않대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기후 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는 기술을 개발할 건데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근데 뭡니까? 근데 둘 다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결론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이 반드시 최고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글 쓴 사람의 주장이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 글의 구조를 보시면 글은 여기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바로 뒤에 문장, 이 문장이
그 전체 주제문이 되죠. 근데 그 앞에까지는 그건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작은 아이, 어린 사내아이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죠. 마치 어른처럼 행동하라라고. 남자답게 행동하라라고. 그리고 confident, 자신감 있게. unflinching이라는 말은 소심하거나 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심하지 않은, 잘 겁먹지 않는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 되라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act like a man이나 또는 who is confident and unflinching에 해당되는 말이 앞에 나오는 sturdy oak입니다. sturdy oak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sturdy라는 말도 강인하다는 말이고요. oak라는 나무도 떡갈나무인데 아주 곱게 쫙 뻗어 있는 강인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데 이 작가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어린 사내아이 보고 그렇게 강함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요 그런 식으로 강해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밑에 줄에 아이에게 네가 갖는 두려움과 취약한 부분도 얘기하고 또 그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권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the more 비교급 구문이 나오는데 그 아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can be genuine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다라고 느끼면 더 많이 느낄수록 그 아이는 더 자유롭게 자신의 취약한 점들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 같은 것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글의 주제가 어디 잘 나타나 있습니까? 네,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must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드시 뭐뭐 해야만 되는데 their only child는 외동아이죠. 외동아이가 attention giver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심을 나타내주는,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or else는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으면 they, 자 여기서 they는 아이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부모님입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complicit이라는 말은 공범인데요. 아이를 기르는 공범이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냐면은 attention getting. 자, 앞에서 말했던 attention giver에 반대되는 말이죠. 자, 관심을 얻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아이를 기른다는 거죠. 자, 어떤 부모님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습니까? 그들이, 그 부모님들이 자, attention giving,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아이에게 관심을 나타내주는 것을 모형으로 제시를 하면, 자, 여기까지. 자, 그들의 그런 모범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 관심을 주는 것이 그 아이들이 will learn,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어떤 부모님들은 믿죠. 근데 하지만 unfortunately,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 their beneficence, 선행이라는 말인데 그게 좋은 행동이라는 말인데요. 그 부모들의 좋은 행동의 결과가 대부분은 뭐라는 겁니까? 그 아이가 attention giver가 아니고 attention getter로 끝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는 우리 외동 아이가 하는 말을 즐겨 듣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D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외동 아이들도 반드시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결국 she will be spoiled. 나중에 결국 애가 너무 버릇없게 망쳐버리겠죠. 그래서 답은 외동 아이들도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강 8문제를 다 풀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됐습니까? 저도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생각보다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여러분도 열심히 잘 듣고 꼭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